애군을 막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상징이기도 들었습니다. 의장님이 그 마이크로 한 말씀 해주시고 이 복비를 전달하는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복비를 전달해 주신 후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그 답사를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다. 조금 전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코프레라고 얘기하죠. 복비라고 일컬었습니다만 이것은 개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애군이 아니고 행운을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선물하기도 했습니다만 사회자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게는 이 집행부인 서울시가 서울 시민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고 서민의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 서울, 소수만이 특혜를 받는 서울, 서민에게 희망을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낭떠러지까지 몰아붙이는 서울, 그 서울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 제8대 서울시의회는 이 뿔난 서울의 고삐를 힘껏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이 고삐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열정을 불태우는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신 서울시 선대 동료 위원님들과 여성학교 대표님을 비롯해서 최고위원님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각 구청장님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님 그리고 전국의 시군구의회 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단체 여러분 그리고 저희를 선택해준 서울특별 시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이 모든 분들께 서울시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동안에 제가 움켜쥐고 있었던 서울시의 고삐를 박원순 시장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정말 잘하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러나 단 서울 시민의 민심을 만약에 거스린다면 그 고삐는 다시 서울시 의회가 뺏어올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원순 시장님께 열심히 해달라는 뜻을 담아서 고삐를 서울시가 보관해왔던 고삐를 전달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예, 코드입니다. 이게 소의 고삐를 말하는 거죠.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는 이 코토레를 제 코에 끼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게 되는 것, 또 제가 서울시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정말 서울시 의회가 그동안 부산급식 문제를 포함해서 시정에 정말 큰 역할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조광태 시의회 의장님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시장이 되고 나서 시의회와 이런 그 관계를 맺으면서 보니까 시의회 의원님들이 정말로 전문적이고 또 시민들을 위한 이런 정책 개발이나 이런 실천에 정말 특별한 열정과 재능을 갖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게 제 코에 낀 건 아니지만 지금 깨고 있는 것처럼 늘 생각하고 의원님들과 함께 또 의장님과 함께 서울시장 잘 챙기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장실 뒤에 반드시 걸어놓고 제가 깨어있다는 그런 느낌을 늘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분께 앵콜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까 문일관 전 시장님이 오셨습니다만 전 시의 의장님이 의장 중에 우리 허광태 의장처럼 유명세 타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그런데 스타라서 탤런트라서 유명세를 타는 게 아니라 역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유명세를 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서울에서부터 우리 사회의 큰 변화를 그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허광태가 그렇게 유명해진 겁니다. 동의하세요? 저도 도지사를 해본 사람으로 사실은 참 오세훈 시장한테 많은 동정을 느낍니다. 제가 아마 저런 시의장, 제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이었겠죠. 도의회 의장이 허광태 같은 사람이었으면 내가 경기도지사 제대로 해먹었을까? 근데 벌써 아까도 보세요. 고삐를 갖다가 시장한테 선사를 하면서 말로는 이게 행운의 상징이라고 그러지만 당신 나한테 이렇게 쥐었어 이 얘기 아니에요. 꼼짝하지 마. 강단이 있는 분입니다. 보기에도 아닌데 의원들이라 하면 모름지기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이 몇 분이죠? 8명입니다. 78명. 다는 아니더라도 78명 같은 당 소속이라도 의원들 이끌고 간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말이 있죠. 의원 3명 몰고 가는 것보다 벼룩이 서만 몰고 가는 게 더 벼룩이 서만 몰고 가는 것보다 의원 3명 몰고 가는 게 더 힘들다고 말이죠. 그 의원들을 이끌고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투쟁을 벌이고 결국 오세훈 시장을 무릎 꿇게 하고 오세훈 시장 무릎 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역사를 바꿔놓은 겁니다. 무상급식을 일반화시키고 이제 우리 사회가 보편적 복지 시대에 들어섰다. 복지 사회는 허술할 수 없는 시대적인 요구고 흐릅니다.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바로 허광태 의장이 앞장서서 서울시에서 그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아세요? 지금 질문하시는 네. 김낙순 의원한테 맞서서 국회의원 출마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죠? 예. 두 분이 아주 보통 친한 친구가 아니라서 제가 웃으며 소리했습니다. 저는 허광태 의장의 이번 우리 대한민국이 복지사회를 향해서 또 하나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참고로 저희 서울시 의원들은 허광태 의장님 정도 되면 당에서 비례대표를 혹시 배려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첨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사 관계로 제가 허광태 의장님은 사실 같이 행사에 늘 같이 다녀가지고요. 이제 형제처럼 됐습니다. 키도 허광태 의장님 하시는 말씀 제가 그걸 다 하는 키도 거의 비슷하고요. 뭐 조금 닮기도 했죠. 아까 고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서울시 의회와 이 쌍두마차
아니면 한 수레에 양 바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함께 정말 서울시장 또 함께 해주셔서 제가 지금 한 2달 아직 채 되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안착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허광태 의장님이 정말 그 지난 아주 시골 마을에서 우리 지금 한성은 변호사님 나오고 계십니다만 엄청 저도 시골에서 살았습니다만 제 고향보다 훨씬 더 이 시골에서 살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골에서 살아는 그 마음이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서울 시민들이 앞으로 반드시 서울만의 서울이 아니라 지방도 함께 가는 그런 서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가운데에 뭐 도농교류라든지 이런 지방과의 여러 가지 협력 관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허광태 의장님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이런 정책의 저는 원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함께 허광태 의장님과 함께 또 서울시 의회와 함께 정말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잠깐 소개를. 저는 진안 그러면 한승원 선배님, 진안에 또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정세균 대표는 진안 옆에 무주. 정세균 대표는 진안이고 진안에 인물이 많습니다. 경기도 의장 또 진안. 진안 산 전기를 우리 한승원 원장님이 이렇게 다 뽑아 먹어서 다음에 후배들이 또 날라는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국사 말씀 뭐 필요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면 되죠? 이거? 그럼 확실히 약속합니다. 하여튼 허광태 의장 비례대표하고 통합진보당 대표되는 그분한테 확실히 전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의장이 돼서 서울시 입성을 했더라면 우리 허광태 의장님과 함께 오손도손 서울시를 참 재미있게 해나갔을 텐데 그만 0.6% 져가지고 아쉽게 제가 떨려놨습니다. 참 걱정됐어요. 제가 사람 중심의 사람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희망을 줬었는데 이렇게 구청장 21분과 우리 서울시 의회 의원 80분을 들여보내놓고 저만 싹 빠지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방자치 20년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이번에 8대 서울시 의회 의원들만큼 정말 역동적이고 열정적으로 일한 의회는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허광태 의장님이 계셨습니다. 네. 허광태 의장님이 25조의 빚을 지면서 전시 효과를 노리는 전시 행정을 하는 시장과 서울시 의회는 사람에게 애정을 주는 사람 중심의 사람 특별시를 만들려고 그러는 가치를 가지고 민주당의 가치를 가지고 싸웠는데 결국은 오세훈 시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과 함께 지금 서울시를 잘 보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허광태 의장은 서울시 의회의 힘을 하나로 잘 결집을 해서 정말 단합된 모습으로 보편적 복지를 이끌어내고 또 서울시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 의장입니다.
리더십이 탁월합니다.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아까 제가 만나 뵀을 때 이 책을 펴내는 소감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또 의장님이 되셔서 사람을 중심으로 시정을 편 역사를 파란만장한 역사 아닙니까? 그 역사를 꼭 기록해 주고 싶었다. 그래서 책을 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마 8대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시정의 역사로 길이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허광태 의장님이 이제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는데 저도 행보를 같이 하고 싶고, 우리 허광태 의장님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더 크게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숙 총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동안 민주당 재보궐선거 승리의 역사를 새로 써오셨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는 얼굴도 많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말씀드리기에. 우리 허광태 의장이 이번 8대 세 번째 서울시의회에 들어가서 이 머슴 중에서도 상머슴이 됐죠. 상머슴이.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오세훈 시장을 잘 견제하고 감시 감독해라. 그랬더니 그 목표를 100% 달성한 게 아니라 200%를 달성해 버렸어요. 그냥 쫓아내 버렸어요. 물론 제 발로 걸어나간 거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원래 이제 일부는 성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운도 따라야 됩니다. 우리 허광태 의장한테는 20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금년에. 작년, 금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에게나 그런 기회가 오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다 성과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허광태 의장에게는 기회와 운과 능력, 실력이 한꺼번에 잘 작동해가지고 200% 성과를 내서 결국은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큰 역할을 했다.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지금 딱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상급식 지금 이렇게 잘 되겠습니까? 세빛둥둥 서민이, 디자인 서울이니 서울 시민들의 세금을 작게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탕진하는 그 사업이 그대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허광태 시장이 서울 시민들의 예산을, 세금을 잘 전략하고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는 그런 상머슴의 역할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허광태 의장의 이런 역할은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보상받는 게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기회가 만들어지기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판을 흔들어준 게 누구냐? 허광태 의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당을 위해서 충성하고 성과를 냈다. 그러면 그 모습을, 그 상모습을 제대로 세경도 올려주고 대접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성과를 내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고향의 후배 허광태 의장께서 앞으로 정치적으로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서도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일 최고위원님께 감사의 박수 한 번 보내주시고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아무도 이뤄내지 못한 종로의 성취를 꼭 이뤄내시라고 다시 한번 격려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축사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이 올해 1월 초에 허광태 시의장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허광태입니다. 목소리가 좀 굵으시죠? 네. 그래서 어쩐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이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시장을 오래 안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무상급식 가지고 승부수를 걸 것 같다. 이런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무도 이제 그러한 어떤 낌새를 채지 못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저는 지금 정치권이 이렇게 요동치고 또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또 서울시장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대변화가 이 허광태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님들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역사에 참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허광태 의장께서 저한테 전화를 참 자주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하다. 왜냐? 오세훈 시장이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하다. 좀 이걸 어떻게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변호사도 연결해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보니까 그 변호사분들이 다 박원순 캠프에 계시더라고요. 또 허광태 시장이 전화해서 우리 여기 행사에 좀 오십시오 그래요. 서울시의회 재탄생 20주년 행사인데요. 그때 제가 왔습니다. 왔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제가 오니까 그냥 서둘러서 인사말을 하고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의회와 시장의 사이가 그 정도로 아주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역사적인 그 전환점을 찍은 허광태 시의장과 또 서울시의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정말 수고 많으셨고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허광태 의장은 제가 사실 좀 인연이 오래됐습니다. 김낙순 의원 사무실 17대 때 저랑 같이 의원을 했던 양천의 김낙순 의원 사무실에서 처음 뵀는데요. 김낙순 의원하고 허광태 의장하고 어느 분이 조금 더 잘생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이 다 목소리가 비슷해가지고 저는 처음에 잘 구분을 못했습니다. 이분들이 과거에 김영배 부의장님의 보좌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들이 다 좀 비슷하게 생기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제가 이 삼총사를 이제 드러나셔요.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정치를 하다 지금까지도 서로 의지하고 또 사이좋게 지내시고 서로 전략을 짜고 정말 참 대단한 분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허광태 의장님이 또 오늘날에 이렇게 시의장님이 되시기까지에는 제가 시의장실을 허광태 의장 덕분에 여러 차례 방문을 해봤는데요. 국회의장실보다도 훨씬 더 운영을 잘 하십니다. 국회의장실은요, 국회의원 들어가도 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허광태 시의장님은 우리 강내구 비서실장 어디 가셨나요? 이 강내구 비서실장을 아주 잘 뽑으셨는지 아니면 그분이 잘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비서실 팀이
너무너무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아주 참 그 예의부터 시작해서 각종 그 지략, 그러니까 사실은 그 비서실에서 여러 가지를 아마 많이 그 짜내시고 그러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서실 팀도 꼭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곳곳에 계십니다. 곳곳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제가 기록을 위해서 남겨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